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 대한 뭐 이런저런 문제 유형 다 살펴보지 않고, 이제 특정 패턴의 문제들 몇몇 패턴만 골라서 그 패턴의 문제를 푸는 방법, 뭐 필요한 이론, 이런 식으로 좀 학습 목표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이진 탐색과 파라메트릭 서치에서도 이진 탐색보다는 여기서 이 강의의 주요 목표는 파라메트릭 서치, 그것을 푸는 방법, 그것도 카테고리를 좀 좁힐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내용을 잘 따라오면 그 문제 푸는 카테고리를 줄이긴 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딱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입식 교육 형태로 딱 틀을 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가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에 속해요. 그렇지만 오늘 수업 내용 잘 들으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 바래요. 아무튼 이진 탐색 개요만 살짝 얘기하고 이진 탐색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진 탐색 잘 알죠? 이진 탐색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진 탐색이 생각보다 매우 효율적이야. 예를 들어서 n이 1000일 때 로그 2의 1000은 10, 로그 2의 100만은 20, 로그 2의 이게 10억이에요. 10억은 30, 로그 2의 1조가 40이야. 그런데 보통 그 코테 문제에서 그 시간 초과나는 문제들이 10억이 넘어가면 시간 초과가 나. 근데 10억보다 훨씬 큰 1조가 돼도 40이야. 이진 탐색이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이에요. 로그 2의 1조가 4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n의 크기가 1조 크기의 정렬된 배열에서 이진 탐색으로 어떤 값을 찾을 때 최대 40번 비교하면 찾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해요. 자바 이진 탐색 메소드, 어레이 자바 배열 이진 탐색 메소드, 이 어레이스 클래스의 바이너리 서치예요. 그 다음에 찾았을 때는 찾은 인덱스를 리턴하고, 못 찾았을 때는 음수를 리턴하는데, 그 음수가 그 못 찾은 그 값을 삽입할 위치 인덱스를 i라고 하면 그걸 음수로 만들어서 리턴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i 빼기 1을 해서 리턴해요. 왜 마이너스 i로 리턴 안 하고 빼기 1까지 하냐면, 삽입할 인덱스가 0일 수도 있잖아. 0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그냥 0이라서 구별이 안 되지. 그래서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579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4를 삽입하려면 4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여기지. 즉 인덱스 012, 2죠. 2. 4가 13579 이 배열에는 4가 없고 4를 삽입해야 된다면 이 위치에 4를 삽입해야죠. 인덱스 2죠. 그럼 2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3을 리턴해요.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서치 메소드가 음수를 리턴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을 삽입해야겠다라고 하면, 자, 리턴 값 똑같아요. 마이너스 3으로부터 원래 인덱스인 2를 복구하는 방법은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주면 돼. 그럼 다시 원래 2로 돌아가요. 이게 재밌지? 삽입할 원래 인덱스가 2인데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에서 원래 2를 만드는 방법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다시 빼기 2를 해주면 원래 2가 돼요. 이게 외우기가 좀 쉽죠? 자, 이거 기억하기 바라고, 이거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도
정렬할 수 있고 그 collections.binary search 메소드예요. 자, 코드는 뭐 쉬우니까 코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 코테 문제 구현하다 보면 정수 배열을 정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정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코테 문제 풀다가 XY 좌표를 저장하고 정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XY 좌표를 저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지. 사이즈가 2인 배열에 인덱스 0에다가 X를 넣고 인덱스 1에다가 Y를 넣고 그러면 좌표의 목록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4, Y가 2, X가 3, Y가 5 이렇게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좌표 6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럼 좌표 하나가 이렇게 숫자 2개 배열이니까 결국은 2차원 배열이지. 자, 코테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좌표 목록을 당장 다음 주제에서 좌표 목록을 저장해야 돼요. 당장. 저렇게 인티저 배열에다가 저장할 거야. 당장 다음 주. 최단거리 찾기 주제를 다음 주 주제인데 최단거리 찾기에서 그 좌표 2차원 맵에서 최단거리 찾는 그 문제를 다룰 거예요. 당장 좌표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정렬할 때 자, 이런 컴퍼레이터가 필요해요. 컴퍼레이터. 비교할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컴퍼레이터. 그리고 좌표가 들어있는 인티저 페어를 비교하는 거죠. 자, A, B. A, B가 각각 이거야. 이거고. 먼저 이 정렬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먼저 X 기준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 X가 동일할 경우 Y 값을 기준으로 정렬한다고 하면 컴퍼레이터를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인덱스 0이 X죠. X 값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리턴하면 되고 그러면 요 값, X 값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데 똑같다. 그럼 일로 내려와서 Y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죠. 자,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때는 여기서 타입만 다 빼주면 되지. 이 컴퍼레이터 다음 시간에 그 최단거리 찾기 그거 할 때도 이 컴퍼레이터가 필요하니까 잘 컴퍼레이터 이 구현 우리가 한번 이거 앞에 필기시험에 나왔었어. 2차원 배열이 들어있는 거 정렬하라고. 근데 그 정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나올 거야. 이거 컴퍼레이터 손코딩. 오케이. 뭐 코드 자세히 분석하는 건 여기 주석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고 분석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그다음 자바스크립트는 2차원 이진 탐색 기본 메소드가 없어. 그래서 직접 구현해야 돼요. 저렇게 구현하면 돼요. 이진 탐색 구현. 이진 탐색 구현은 여러분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겠지.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설명 안 해요. 여기 주석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이진 탐색 이 알고리즘 구현이 궁금한 학생은 저 옛날 알고리즘 책, 자료구조 책 거기에 이론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읽어보고 여기 코드 주석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드물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이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현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내가 여기 정리해 놨어요. 뭐냐면 저 이진탐색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진탐색 구현은 이건데 찾으면 찾은 값을 바로 리턴해. 찾은 위치를 바로 리턴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책에서 이진탐색 구현을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요. 근데 드물지만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진탐색 기본 구현은 찾을 값이 배열에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 그중 어떤 것의 인덕스를 리턴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발견하면 바로 리턴하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같은 값들 중 예를 들어서 내가 5를 찾아야 되는데 5가 여러 개 들어있어. 그 중에서 가장 왼쪽 인덱스를 리턴해야 되는 경우, 드물지만 코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걸 이용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건 자료를 찾기 힘드니까. 자, 자료구조 책, 알고리즘 책에 있는 이진 탐색은 지금 미들 값이 밸류보다 작으면 오른쪽에서 찾고, 미들 값이 밸류보다 크면 왼쪽에서 찾고, else면 같다는 얘기지. 미들 값이 찾을 밸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리턴해버려. 그러니까 여러 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자마자 그 하나를 바로 리턴하니까 이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정렬된 배열이니까 같은 값들은 모여 있겠지. 정렬된 배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돼요. 찾자마자 바로 리턴하면 안 돼. 그래서 자, 여기 노란색. 찾자마자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찾았다. 그래서 answer에다가 찾은 위치를 기록해 놔. 그리고 leftmost니까 왼쪽에서 더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right가 middle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왼쪽 구간을 더 뒤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찾으면 여기에 걸려서 또 answer가 또 왼쪽에서 찾은 그거에 이렇게 대입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자꾸 찾아보는 거야. 언제까지? 못 찾을 때까지. 그러면 찾았으면 answer가 -1 아니고 하나라도 찾았으면 하나가 아니지. 찾고 나서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찾은 값의 왼쪽 또 찾아보니까 결국은 가장 왼쪽에 중복되는 값들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찾게 돼요.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다음에 들어있지 않다면 answer가 -1 그대로겠죠. answer가 -1일 경우는 left 인덱스가 삽입할 위치야. 삽입할 위치를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빼기 1에서 리턴하면 되죠. 오케이. 자, 이거 rightmost. 중복되는 값들 중에 오른쪽 끝값, 오른쪽 값. 그러면 찾았으면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구간을 뒤져보면 되죠. left가 미들의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되죠. left에서 right 사이를 뒤지는 게 바이너리 서치니까. 아무튼 기억해 두기 바라고,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코테 문제 풀 때 이런 걸 활용하면 된다. 그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오늘의 주요 주제 이진 탐색은 좀 빠르게 넘어갔고, 자, 파라메트릭 서치 코테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래머스에 이분 탐색, 이진 탐색을 이분 탐색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문제 두 개가 있는데 레벨 3, 레벨 4죠. 이렇게 이게 둘 다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야. 그래서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들이 적어도 아무리 쉬워도 레벨 2고 보통 레벨 2보다는 좀 어렵고 레벨 3 정도 뭐 그 정도 문제예요. 근데 푸는 요령을 알고 나면 풀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이 레벨 3, 레벨 4 문제도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아무튼 이게 뭐냐? 자, 수학 방정식 풀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어려운 고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수학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거 x가 얼마야? 이걸 만족하는 x. 이거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풀어야지. 간단하게 풀기가
나도 옛날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풀어봤지만 벌써 몇십 년 전, 오래전이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다행히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객관식 문제야. 그럼 갑자기 굉장히 쉬워지지. 그 4개의 X값을 하나하나 대입해봐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0이 되는 X값을 고르면 그게 답이잖아. 그럼 방정식 풀 필요 없이 X값 대입해서 계산해보는 제곱하고 뭐 곱하고 빼고 산수 문제가 되어버리지.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 서치의 아이디어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해서 그 풀리는 답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최적 사이즈 정장 찾기. 자, 예를 들어서 몸에 최고로 잘 맞는 정장을 구매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문제를 푸는 파라메터가 신체의 각 부분의 정확한 치수죠. 뭐 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다리 길이 다 측정한 다음에 뭐 키가 얼마고 가슴 둘레가 얼마일 때 상의의 높이, 바지의 높이, 소매 길이, 소매 폭 뭐 이런 규칙이나 공식 같은 게 있겠지. 이런 규칙이나 공식 같은 거 아마 의류학과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배우겠죠. 의류학과에서 배우는 사람의 신체 사이즈 대비 옷 사이즈 그 공식 규칙 적용해서 바람직한 옷의 크기를 딱 계산해 낸 다음에 그 계산된 치수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뭐 맞춤형 정작을 맞추던가 아니면 뭐 찾던가. 자, 이게 원칙대로 푸는 건데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쉬운 방법. 어차피 맞출 게 아니라면 그냥 기성적이 아니라 기성복. 어차피 맞출 게 아니라면 구매 가능한 기성복 정작 사이즈 종류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매장 가서 적당한 거 입어보고 크다? 그럼 좀 작은 거 입어보고 작다? 그럼 좀 큰 거 입어보고 사람들 다 이렇게 옷 고르잖아. 이게 파라메트릭 서치의 아이디어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답을 이거 시도해보고 크다? 그럼 좀 작은 거 시도해보고 작다? 그럼 또 큰 거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쉽게 풀자 이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답의 범위에서 값을 하나 골라서 그걸 대입해봐. 대입해봤더니 너무 크네? 너무 작네? 그러면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답을 그렇게 해서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나 이렇게 작은지 큰지 비교해 봐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진 탐색 여기 강력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1조개 중에서 가능한 답의 범위가 1조개야. 근데 하나 시도해보고 크네? 그러면 작은 것들 중에 하나 시도해보고 작네? 그러면 큰 것 중에 하나 시도해보고 이렇게 40번 비교하면 1조개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게 파라메트릭 서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진 탐색과 비슷하게 구현해야 돼요. 이해했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파라메트릭 서치의 절차. 코테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가장 이제 정답의 조건을 말하죠. 정답의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답을 찾아야 될 때 직접 풀려고 하지 마라. 직접 풀려고 봤더니 야 이거 풀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능한 문제의 답이 몇 개가 되는가? 즉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가능한 문제의 답의 범위가 1부터 1조여도 어쨌든 무한대는 아니잖아. 무한대만 아니면 이진 탐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1조도 가능한 답의 개수가 1조 개라도 40번 비교하면 찾아. 답이 유연하기만 하면 금방 찾아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서치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첫째, 답이 유한하기만 하면 돼. 무한대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둘째, 자, 어떤 답을 하나 이게 정답인가 시도해봐서
이거 정답보다 크다. 정답보다 작다.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두 개야. 그런데 코테 문제라면 무한대는 안 다뤄. 왜냐하면 코테 문제 다 정수만 다루잖아. 정수는 유한해. 실수가 무한하지. 그래서 가능한 답이 무한대는 아니다. 이건 뭐 코테 문제들은 다 유한해요. 그리고 그러면 파라메트릭 서치로 코테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값을 댔든 이게 정답인지 확인해봐. 그래서 이게 정답치고는 너무 작다. 이게 정답치고는 너무 크다. 이것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파라메트릭 서치 절차로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요령이야. 이 문제가 파라메트릭 서치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건 두 가지인데 원래 답의 개수가 유한하다. 근데 코테 문제는 다 그래. 실수가 아니니까. 두 번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냥 대뜸 100이 정답일 수 있는가? 그래서 계산해봐. 계산해봤더니 이거 정답보다 너무 작다. 혹은 정답보다 너무 크다. 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예요. 이게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를 알아보는 힌트예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서치 이거 이진탐색이야. 레프트 라이트 구간, 이게 정답의 구간이죠. 그래서 그 구간의 크기가 1 이상일 때까지 미들값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미들값을 가지고 그게 정답보다 큰지 작은지 정답보다 크다. 그럼 답은 왼쪽 구간에 있겠지. 정답보다 작다. 그럼 답은 오른쪽 구간에 있겠지. 이 루프를 40번만 반복하면 1조 n의 최대 크기가 1조라도 찾아요. 답이 실수면 못 찾아. 답이 실수면 주어진 구간의 실수의 개수는 무한대니까. 근데 코테에 실수는 안 다루죠. 이 답이 무한대냐? 이건 코테 문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코테 문제는 다 정수니까. 자, 파라메트릭 서치 코테 문제. 그리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 출제된다면 난이도가 레벨 2나 아마도 레벨 3일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쉬워요. 공부만 하면 쉬워. 또 공부해 둘만 해요. 혹시 운 좋게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를 나오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라메트릭 서치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 문제를 파라메트릭 서치 절차로 풀 수 있겠다라고 알아보는 안목이 가장 어려워. 알아보기만 하면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쉬워. 그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그 파라메트릭 서치의 예제 문제 중에 하나, 백준 문제예요. 랜선 자르기인데 입력에 4, 이 연두색 4는 주어진 랜선이 4개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그 4개의 랜선의 길이야. 그리고 하늘색 11, 이게 목표 랜선의 개수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주어진 4개의 랜선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서로 길이가 같은 목표 개수 11개의 랜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11개의 랜선의 최대 길이는 얼마인가?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주어진 이 랜선 길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건 계산식이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면 파라메트릭 서치인가 혹시 이게 파라메트릭 서치로 풀 수 있는가 그 안목이 가장 어려운데 파라메트릭 서치 푸는 방법 자체 방법보다도 파라메트릭 서치로 풀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이 안목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결국 이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으로 자르면 50cm 랜선이 몇 개 나오지?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100을 하고 하자. 100cm로 자르면 100cm짜리 랜선이 몇 개 나오죠? 8개 나오고, 이거 7개, 이거 4개, 이거 5개지. 그럼 총 몇 개야? 15개, 20개, 24개 나오네. 24개면 11개보다 많죠? 그러면 100cm로 자르는 건 정답보다 크게
크게 자른 거야? 작게 자른 거야? 목표 개수는 11개인데, 예를 들어, 아까 몇이었지? 24개. 100cm로 잘랐더니 24개가 나와. 왜냐면, 이거 100cm로 자르면 8개 나오고, 이거 100cm로 자르면 7개, 이거 100cm로 자르면 4개, 이거 100cm로 자르면 5개죠. 그럼 합치면, 다 더하면 15, 20, 24시죠. 자, 100cm로 잘랐더니 24개가 나와. 그러면 11개보다 많아. 자, 그럼 정답은 아니야. 11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더 크게 잘라봐야 되겠지. 11개니까. 그 다음에 200cm로 자르면 어떤지 해봅시다. 200이면 이거 4개, 이거 3개, 이거 2개, 이거 2개야. 4개, 3개, 2개, 2개. 11개네. 200은 답 근처일 것 같아. 근데 200보다 200 하나는 그러면. 자, 200으로 잘랐더니 4개, 3개, 2개, 2개, 11개야. 200 하나로 잘라보면 11개가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서치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 랜선의 길이가 1조 cm라고 하더라도 40번만 비교하면 찾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라는 걸 판단하면 돼요. 자, 파라메트릭 서치 절차, 이거 이진 탐색 절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진 탐색 절차 그대로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라고, 나는 구현하는 방법만 설명할게요.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 이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를 풀 때 딱 이 부분만 해내면 돼요. 이 부분을 잘 들어봐요. 미들 답이 문제의 조건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지 계산하는 거, 요것만 구현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요. 즉, 미들이 정답보다 큰가 작은가, 그걸 계산하는 컴페어 함수만 구현하면 돼요. 파라메터로 미들 값이 주어지면, 자, 미들 값이 큰가 작은가. 그래서 크면 미들 값이 정답보다 작으면 작다는 뜻으로 음수를 리턴하고, 미들 값이 정답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를 리턴하고, 미들 값이 정답 중에 하나다, 그러면 0을 리턴하고, 요것만 구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해봤듯이, 주어진 랜선들을 예를 들어서 미들 값이 100이라고 하자. 100으로 자르면 8개, 7개, 4개, 5개 해서 24개가 나오죠. 그러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 양수를 리턴해야 돼? 미들 값이 100일 때 음수를 리턴해야 돼? 양수를 리턴해야 돼? 여기 미들 값이 정답보다 작으면 음수, 미들 값이 정답보다 크면 양수예요. 미들 값이 100이면 잘랐더니 K보다 많아. 24개야. K는 11인데. 그러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 양수를 리턴해야 돼? 음수죠. 더 크게 잘라봐야 되니까. 자, 이 로직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참 헷갈려. 이 문제 풀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요걸 정리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수도코드로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 돼요. 미들 길이로 랜선을 자를 때 얻을 수 있는 랜선의 개수 계산, 이 카운트죠. 자, 이 카운트 계산을 했다고 칠 때, 이 카운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카운트가 24샷, 그리고 K는 11이고, 그러면 카운트가 24시면 아까 말한 대로 미들 값이 100이야. 그러면 카운트가 24샷.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거 K 값은 11인데 11보다 많지. 그러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 양수를 리턴해야 돼? 아까 음수를 리턴하자고 정리했죠. 그럼 K가 11이고 카운트가 24시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로직을 정리하고 일로 넘어와야 돼요. 이거 로직 정리 안 하고 바로 이거 구현하려면은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꼭 이거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노란색 K에서 카운트를 빼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계산 방법을 즉 미들 길이로 랜선을 자를 때 얻을 수 있는 랜선의 개수 카운트를 이렇게 구현하면 되지. 뭐 이 정도 구현은 레벨 1 등급 문제 로직이죠. 자, 여기서부터 점점 쉬워져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야. 자, 이 수도 코드대로 구현했어. 자, 여기서 구현했다고 해서 바로 정답 구현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테스트해야 돼. 한 번에 통과하려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파라메트릭 서치 이 코테 문제 푸는데 관건은 이 컴페어 함수 구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 4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현했죠. 자, 이게 잘 구현된 건지 테스트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코테 문제 풀다 보면 발레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 그걸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코테 문제를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목표가 둘이라고 합시다. 가져가고 싶은 랜선이 2개야. 목표 랜선의 개수가 2야. 그리고 그 A 배열 이게 랜선의 길이 배열이에요. 랜선이 딱 하나 있어.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가져가고 싶은 목표 랜선의 개수는 2야. 자, 그러면 7로 잘라. 7로 자르면 몇 개가 나와요? 1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 양수를 리턴해야 돼? 자, 7이 정답보다 커요? 작아요? 이게 7로 잘랐더니 1개밖에 안 나와. 근데 목표 랜선은 2개야. 그럼 더 작게 잘라봐야 돼? 더 크게 잘라봐야 돼? 작게 잘라봐야지. 그럼 7은 너무 커. 너무 크면 양수를 리턴해야 돼요. 그래서 컴페어 7은 0보다 큰 값을 리턴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6으로 잘라봐도 1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도 너무 커. 6도 너무 커. 그러면 양수를 리턴해야 돼요. 5로 잘라보면 딱 2개가 나오죠. 오케이. 얘는 0을 리턴해야 돼. 4로 잘라도 딱 2개 나오죠. 이것도 오케이. 0을 리턴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으로 자르면 3개 나오죠. 그럼 너무 많아. 좀 크게 잘라봐야 돼. 그럼 얘는 음수를 리턴. 2로 잘라보면 5개가 나오죠. 너무 많아. 그럼 더 크게 잘라야 돼. 즉 2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음수를 리턴. 그래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이 구현의 버그가 없는지. 그래서 이게 다 추르추르 출려가면 이 구현에 버그가 없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컴페어 함수에 버그가 없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끝났어. 아, 그리고 내가 과제 풀 때 한 번에 풀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한 번에 정답을 푸는 건 코딩 천재만 그래요. 여러분이 코딩 천재가 아닌데 정답을 한 덩어리로 풀려고 하는 건 무모한 짓이야. 겁없는 초보자들이 그런 짓을 해. 근데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단위 테스트라고 들어봤나? 단위 테스트의 그 단위가 코드를 한 덩어리 하나씩 따로따로 이게 그 유닛 단위 이게 하나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따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라고 부르고 연봉이 높은 회사일수록 코딩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단위 테스트를 꼭 해요. 근데 여러분은 완전 초보인데 왜 한 덩어리 테스트를 하려고 해? 천재가 아닌데.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취업 자소서 내용으로 강추하는 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이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 중에서 단위 테스트로 버그 해결한 사례 경험 적는 것도 강추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뭔가 어려운 로직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테스트가 다 끝나서 검증된 걸 조립하는 식으로 나도 문제를 푸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연봉 많이 주는 회사들도 단위 테스트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이 왜 한 덩어리로 구현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과제 푸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 없이 한 덩어리로 푸는 거 보고 내가 자꾸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실력 안 늘어요. 코딩 천재 아닌 다음에. 아니, 뭐 네이버 쿠팡 개발자들도 교수도 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여러분이 천재야? 어떻게 한 덩어리로. 그래서 내가 자꾸 뭐라고 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오케이. 아무튼 자, 파라메트릭 서치는 컴페어 함수 단위 테스트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너무 쉬워서 끝난 거예요. 자, 왜냐? 요거. 자, 파라메트릭 서치 최대값을 찾는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 구형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컴페어 함수만 여기서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예제는 내가 설명 안 할 테니까 읽어보고 직접 이해해 보세요.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최소값 찾는 파라메트릭 서치는 즉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다면 요걸 갖다 쓰면 돼. 즉 여러분은 컴페어 함수만 구현하면 돼요. 컴페어 함수만 구현할 수 있으면 뭐 레벨 2, 레벨 3 파라메트릭 서치 구현이 된 거예요. 정답 구현이 되는 거지. 한 개 도전할 만하지. 그래서 이게 왜 레벨 3, 레벨 4 등급의 문제냐면 이렇게 분리 안 하고 컴페어하고 이렇게 파라메트릭 서치 알고리즘 이 두 함수를 분리 안 하고 이걸 한 덩어리로 구현하면 정말 헷갈려서 정말 레벨 3, 레벨 4급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이거 따로 구현하면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갖다 재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팀장들이 유지보수성, 재사용성 고민을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 풀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과 문제 풀 때마다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부분을 분리해버리면 쉬워져.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이것만 구현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려운 등급의 문제들이지만 요대로 요 강의 노트에서 설명한 내용 쭉 그대로 이 컴페어 함수를 구현하면 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100주 문제들이 조금 쉬워요. 100주 문제들 좀 자신이 없으면 100주 문제 도전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의 노트만 꼼꼼히 읽으면 이 실버 등급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는 실버 등급이 레벨 2지. 실버 1이면 레벨 2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예요. 실버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것보다 약간 어려워지면 골드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세 문제 레벨 2 중에 1등급, 2등급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런데 여기 강의 노트에 설명한 거 꼼꼼히 읽고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풀릴 거야. 이 강의 노트 내용만 잘 이해되면 그냥 금방 내 생각에 한 10분, 15분이면 풀 거예요. 컴페어 함수만 구현하면 되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의 입국심사 레벨 3인데 얘도 그 파라메트릭 서치 로직만으로는 얘네 문제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파라메트릭 서치하고 상관없는 요런 사항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도전하고 싶다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그 컴페어 함수 구현할 때 32비트 인티저 범위도 초과하고 64비트 인티저 범위도 초과해.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요.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코딩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파라메트릭 서치 알고리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인티저 오버플로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힌트에다가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은 이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문제에 주어진, 문제 예제로 주어진 것들은 그 예제는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안 나. 그래서 먼저 인티저 오버플로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입력으로 주어진 문제만 답이 맞도록
그 요거 지금 하나 주어졌는데 이건 당연히 오버플로우 안 나지. 요거 한 맞도록 구현해 봐요. 구현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하면은 에러 날 거야. 이게 인티저 오버플로우 에러가 난 거야. 그거 그 다음으로 해결을 이거 읽어보고 해결을 해봐요. 레벨 4. 난 이게 왜 레벨 4인지 이해 안 가는데. 난 쉬웠는데. 자, 레벨 4. 이것도 딱 파라메트릭 서치 그 문제 딱 그 등급인데 약간 어렵다면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함정이지. 입력으로 주어진 바위들 위치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힌트. 아 참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해봤자 문제를 모르니까 이해 안 되겠구나. 이거 힌트 읽어보고 풀면 레벨 4지만 파라메트릭 서치 위에서 강의 노트 설명한 거 이해했다면 레벨 4 얘도 요 힌트만 신경 써서 구현하면 할만할 거야. 그리고 요 레벨 4 징검다리 문제랑 이 골드 4, 백준 골드 4면 이것도 레벨 3, 레벨 4, 레벨 3 그 정도 문제죠. 이건 오버플로우가 안 나. 이 징검다리 문제랑 공유기 설치 문제가 로직은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근데 얘는 오버플로우 아니다. 오버플로우 두 개 오버플로우 나는 건 얘지. 입국심사가 오버플로우 나고 이거 두 개 오버플로우 안 나요. 이거 두 개 거의 비슷한 문제야. 자, 그래서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면 내가 매우 강력 추천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텐데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렇지만 아무튼 만약에 운 좋게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은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니까 공부라는 투자를 할 보람이 있어요. 시도해 보기 바라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주제 얘기 안 하고 어떤 패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 강의를 할게요. 오케이, 마칩시다.